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파파존스 피자. 저는 그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리고 파파존스 피자 한 판 가격이 2만 원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먹질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파파존스 피자가 의외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고 그거 몇 개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먹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파파존스의 주가라던가 파파존스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항상 개업하는 게 많았는데 팬데믹을 맞아버려서 개업하는 것보다 폐업한 게 많다. 그러면 피자 가게도 결국에는 외식 레스토랑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럼 평균이 그대로 이렇게 가면 피자 가게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굉장히 풍족하고 우호적인 임대 조건을 갖춘 기업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뛰어 앉아도 장사가 되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살아났다 이거죠. 근데 미국에서 문 닫은 22,000개 레스토랑 중 4분의 3이 골목 식당이었답니다. 프랜차이즈들, 대기업에 있는 그런 그 상표를 단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성장을 해버렸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그래서 파파존스도 결국 굉장히 프랜차이즈를 구축한 지 오래된 피자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4분의 3 골목 식당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반사수혜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한국 시장에서 파파존스는 왜 잘 안 보이지? 적극적인 전략을 안 취한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전략을 안 취한 것 자체가 전략이에요. 가장 최근에 경상북도 경주시에 경주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219번째 매장이에요. 우리나라로 218개 매장은 작년까지 달성이 되었고 올해 하나를 추가해서 219개 매장이 되었어요. 근데 2025년까지 300개 이상 매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는 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전략이 2003년에 국내에 론칭을 파파존스 피자가 했고요. 2013년에 되어서 10년이 되어서야 6대 광역시에 다 하나씩 진출했습니다. 수도권에 70%의 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 지역에서는 파파존스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 70%가 몰려 있는 수도권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주로 출점을 해서 강남 피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파파존스는 비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전략 자체가 이랬으니까요. 지금 2025년까지 300개 이상의 매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전략이 약간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소수에 집중된 전략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한국 파파존스가 가맹점 50개 이상을 갖춘 나라 중에서 1위에 오른 것이 지금 총 5번에 달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오브 더 이어에서 5번이나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파파존스가 적은 매장을 갖고 가면서 품질 관리를 잘했고 매장 수 관리를 굉장히 잘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 전략으로 나간다. 파파존스는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지금 슈나터라는 그 회장이 있습니다. 1961년에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서 태어나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거를 꿈을 현실로 구현한 거예요.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싶다. 이 꿈을 갖고 이제 실제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피자 조리기구가 너무 비싸죠. 180만 원짜리였어요. 이 당시에. 그거를 사고 싶어서 이거를 팔았답니다. 자기 첫 차였는데 피자 조리기구를 사서 아버지 식당 창고를 개조한 그 공간에서 피자를 만들어서 식당 손님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잘 돼서 아예 내가 차려야겠구나. 불과 1년 만에 1984년에 파파존스 1호점이 탄생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09년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파파존스가 궤도 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가 처음에 180만 원짜리 피자 조리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판 첫 차 있죠. 2009년에 90배 넘는 가격으로 이 차를 다시 샀어요. 파파존스 본사의 전실에서 사람들이 이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에 굉장히 매료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일이 1971년에 도난을 또 당해요. 정말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파파존스에게 이렇게 흥미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도 있죠. 위기 같은 경우에는 피자 사업을 굉장히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이슈, 그게 위기인데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 플로리다주 샌포드 지역에 파파존스의 배달 직원이 팁을 짜게 받았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욕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킨 사람이 흑인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래서 이제 파파존스의 그 최고 경영자 이 당시에 슈네터였습니다. 그 사람의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백인이 CEO로 있는 이 파파존스가 흑인 손님들을 무시했다. 완전 이렇게 돼버려서 백인 대 흑인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것 때문에 물러나게 돼요.
자기가 인종차별로 인해서 위기를 넘겼던 그 일로 사임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참 희한하죠? 마케팅 회사와의 전화 회의가 있었는데 2018년에 슈네터가 인종적인 비방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파파존스의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파파존스 회사는 그럼 어떻게 했냐? 창립자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너무 그 크리티컬한 타격이 오니까 이미지 안 쓰겠습니다. 잃어버린 거 빼버리겠다. 박스에서 빼버리겠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립자이기 때문에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제 배제돼 버린 거고 프린팅도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되니까 고객하고 가맹점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돌기 위해서 고위 임원들이 다 방문 투어를 돌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전부 방문 투어를 돌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회할까? 뒤에서 개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피자가 우리가 더 이상 외식 업체라고 불리지 않고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단순한 외식 업체가 테크 기업으로 변했지? 이런 쪽에서 보는 어떤 경영학적 관점이나 이런 그 학문적 그 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뤄지고 있는데 파파존스도 마찬가지예요. AI 기반의 콜센터 이니셔티브 파파콜을 도입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콜센터가 분주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파파존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식업체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 접촉을 꺼리니까 다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로봇으로 하려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음성 비서를 통한 주문보다 온라인 주문이나 전화 주문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로봇이 우리가 막 상상하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로봇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만 좀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벗어나 버리면 얘가 엉뚱한 대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 AI를 파파존스는 어디서 썼냐면 AI를 아예 그냥 그 로봇에서 써버린 게 아니라 중간 단계로 간 거예요. 뭐냐면 콜센터 직원이 최대한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AI를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하고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고객의 선호도 그리고 그 전에 무슨 피자를 주문했었는지 어떤 토핑을 썼었는지 어떤 소스를 원했는지 그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문 전화를 걸었을 때 콜센터 직원이 해당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AI 엔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하게 AI 기반의 콜센터를 만들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피자 업체들이 만든 게 아까 처음에 로봇에다 맡겨버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적으로 그 대면하는 직원하고 대면 안 하더라도 비대면을 하더라도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그걸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AI 엔진을 콜센터 직원에게 해당 고객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데 AI를 쓴다. 주문 처리 시간 자체가 단축이 돼버리고 매장 직원들은 이제 그냥 온전히 피자를 만들고 배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니셔티브 파파콜인데 이게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히 효과를 크게 발휘했다. 레스토랑 업계에서 골목 식당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살아남았다. 거기서 파파존스도 이득을 봤죠. 근데 이득을 본 업체들 중에서도 AI 기반의 이런 콜센터, 테크적인 능력치를 더 보여준 업체들은 그 성장 속에서도 평균에 비해 더 성장을 했겠죠. 그게 바로 파파존스, 도미노 피자 같은 이 테크를 얹힌 피자 기업들이에요. 파파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 와서 지금 빅3의 위치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런 전략이 마음에 든다면 파파존스를 도미노 피자보다 더 투자 순위 1순위에 올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파파존스가 확장 전략을 똑같이 해서 도미노 피자랑 미스터 피자에게 뒤졌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진 거기 때문에. 근데 전략 자체가 원래 그렇게 나갔죠. 거기서 고객을 확보해 놓고 확장 전략으로 이제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전략의 문제였다면 지금 확장 전략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성장의 모멘텀이 또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알짜 지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마진에 대해서 초점을 뒀다가 이제는 확장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까지 넓힌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도미노 피자나 미스터 피자 같이 처음부터 확장 전략을 했던 업체들보다 다른 결로 나가서 위협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없는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과 그리고 지방분들도 파파존스의 브랜드를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이 접하지 못해가지고 맛을 못 봐서 도미노 피자나 미스터 피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 분들도 이제 파파존스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파파존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파파존스 피자도 그렇고 도미노 피자도 그렇고 우리가 외식 산업이 안 좋아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다면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뭔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라던가 아이템이라던가
그 어떤 그 기업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배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배경이 녹아들어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절대 이 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파존스 피자 하나씩 드시면서 파파존스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라던가 해외 주식에서 빗대어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들, 혹은 반대로 국내 주식에서 더 큰 해외 주식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 주식하고 자빠졌네, 이 채널에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기업, 그리고 더욱더 투자하고 싶은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했습니다.